네, 안녕하세요. 김혜령입니다. 3강 행성과 신화 시작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계속 강조했듯이 심볼론 타로를 잘 이해하시려면 가장 중요한 게 행성의 특성인데요. 이 행성은 이 점성술은 12개의 별자리와 10개의 행성이 만들어낸 이야기입니다. 물론 고전 점성학에서는 7개의 행성을 이야기를 하고 나중에 그 천의 명이 이제 이후에 발견이 됐죠. 그래서 별자리는 12개이고 행성은 10개이기 때문에 2개의 별자리, 그러니까 2개의 행성은 각각 2개의 별자리를 다스리게 됩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12개의 별자리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공간의 개념이고 각 그 공간은 30도씩 나눠져 있고 12개, 그러니까 12개의 달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양자리 하면은 양자리를 다스리는 지배 행성, 룰러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 지배 행성이 마치 관리자 또는 집주인처럼 정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양자리 화성, 황소자리 금성 이렇게 지배 행성을 기억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자, 물론 계속 들으시다 보면 저절로 외워질 거예요. 행성이라고 하는 것은 떠돌이 별이라고 하는 의미의 말이고요. 이에 상반되는 개념이 항성입니다. 붙박이 별이죠. 이를테면 태양은 항성이고 달은 위성인데 이 점성술의 경우에 이 고대 사람들이 지구의 입장에서 하늘을 바라봤기 때문에 모든 천체의 그 모든 것들은 다 지구를 중심으로 돌아간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태양조차도 돌고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태양, 달 모든 것을 항성이라고 행성이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래서 고대인들은 행성을 그 신의 대리인이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보여주는 행성의 움직임은 인간의 기륭화복을 보여주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자, 이 각각 12개의 별자리가 무대라고 한다면 행성은 그 무대에서 등장하는 인물과 같습니다. 마치 연극 무대에서 연기를 할 때의 각각 배우들이 캐릭터가 다른 것처럼 10명의 배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과거에는, 지구를 중심으로 관찰했기 때문에 우리 실제 별자리의 행성의 위치는 어떻게 돼 있죠? 수금지화, 목토, 천해명 이렇게 돼 있죠. 그런데 고대인의 생각에는, 토목, 화태, 금수, 달, 그러니까 지구를 중심으로 달, 수, 금, 태, 화, 목, 토 이런 순서로 행성들이 위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자, 그림을 그리자면 여기가 지구예요. 그러면 여기가 달이고요. 달, 수, 금, 태, 그리고 모, 화, 목, 토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토목화태 금수달이라는 이 순서를 칼데안 오더라고 부릅니다. 점성학을 공부하시려면 이제 이 순서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실제 천문학적인 어떤 사실과 점성학에서의 이론은 조금 다를 수 있어요. 아무튼 과거에는 여기까지 육안으로 볼 수 있는 것은 토성까지였기 때문에 사람들이 토성이 이 하늘의 끝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예. 하늘에 경계가 있다고 생각을 한 거죠. 행성들의 특성을 이해하시기 위해서는요, 여러분께서 신화와 많이 친해지셔야 하는데 그리스 로마 신화를 좀 많이 읽어주시고 그리고 관련 영화 있죠. 그 타이탄인가 그 영화도 있고 또 영화 300 이런 영화들을 보시면 신들의 특성이 잘 드러나 있고 이해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이 신들의 이름, 그러니까 이 행성들의 이름도 다 신화에서 온 거죠. 그래서 그리스 신화에서 용어와 그 로마 신화에서 용어는 조금 다르기는 하지만 지금부터 행성이 어떻게 해서 그런 특성을 갖게 됐는지를 신화와 연결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신들의 계보를 좀 아셔야 되는데 이 제일 처음 태초의 신은 누구냐 하면요. 우라노스와 가이아입니다. 우라노스, 가이아 많이 들어보셨죠? 가이아 대지의 여신이죠. 그럼 이 두 신은 어디서 태어났을까요? 호크마에서 태어났어요. 이 호크마라고 하는 용어는 어떤 그 혼돈의 힘입니다. 아직 질서가 잡히지 않은, 뭔가 구체화되고 명확하지 않은 혼돈의 힘, 에너지 자체를 얘기해서 카오스적인 힘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에서 태어났어요. 이 우라노스와 가이아는 가이아가 이제 땅이고 대지죠. 그래서
자식을 낳은 게 바로 누구예요? 크로노스예요. 이 크로노스가 바로 행성 토성입니다. 자, 우라노스는 자식을 낳으면 너무 못생겼다고 흉하다, 보기 싫다 그래서 땅속에, 가이의 몸속에 가둬버렸습니다. 그래서 빛을 보지 못하고 어둠 속에서 이제 고통스럽게 지냈어요. 이거를 안타깝게 생각한 가이아가 크로노스에게 낫을 주고 이 크로노스는 그 낫으로 아버지의 남근을 자르게 됩니다. 남근이라고 하는 것은 그 어떤 인간의 생명력이 가장 응축된 곳, 이런 상징성을 갖고 있죠. 그래서 남근을 자른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냐 하면은 바로 그 힘을 제거하고 힘을 제한시킨다는 거죠. 힘을 제한하는 것. 네. 그러므로 해서 이 카오스적인 혼돈의 힘에 비로소 질서가 생기게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토성의 특성이 바로 뭔가를 제한하고 뭔가를 질서를 구축하고 체계를 만들어가고 어떤 경계를 만들고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크로노스는 아버지를 몰아내고 왕이 되는데 가이아가 다른 네 형제들도 도와줘라, 구해줘라라고 얘기했을 때 크로노스가 자기가 마음에 드는 애들만 구해줬다고 해요. 그래서 가이아가 몹시 화가 나서 크로노스에게 저주를 내립니다. 너도 네 아비와 똑같은 일을 당하게 될 거야 라고. 자, 그때부터 크로노스는 불안했기 때문에 역시 또 자식을 낳으면 어떻게 했냐면 전부 다 삼켰습니다. 또 계속 삼키다 보니까 크로노스의 아내인 레아는 마지막 아들만큼은 살리고 싶어서 그 아들이 누구예요? 제우스 예요. 이 제우스를 낳자 몰래 빼돌려서 크레타 섬에서 자라게 해서 잘 키웠고 남편에게는 돌멩이에다가 이불을 싸서 거짓말로 주고 크로노스는 그 돌멩이를 삼켰습니다. 나중에 제우스가 성장한 후에 술을 이렇게 술 따르는 시중꾼으로 변장을 해서 술에 이렇게 약을 타서 먹였다고 합니다. 그 약을 먹고 크로노스는 토하게 되는데 그때에 제우스의 그 형들 있죠. 형제들이 다 토해져 나와서 함께 힘을 합쳐서 아버지를 몰아내고 자신이 왕이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어떤 최초의 질서가 생김으로 해서 그때부터 뭐가 생겼냐? 풍요가 생긴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목성입니다. 목성은 풍요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제우스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뭔가 이 왕은 사실은 태양인데 왕은 태양이지만 약간 제왕적인 것을 목성도 포함하고 있고 그 고대 사회에서 목성은 이 힘을 가진 자, 그러니까 그 당시에 힘을 가진 자는 뭐예요? 종교인이었죠. 종교나 학식을 가진 사람, 뭐 종교 철학이나 뭐 이런 쪽, 지식인 이런 쪽에 어떤 사회를 지도하는 지배층, 지도층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 행운, 풍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흉성과 토성으로 행성을 나누죠. 길흉으로. 그랬을 때 토성은 어떤 행성일까요? 당연히 흉성입니다. 그렇겠죠? 네. 자, 토성은 흉성. 대흉성입니다. 그 중에. 왜냐하면 그 흉함이 오래도록 지속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 토. 목성은 뭘까요? 길성입니다. 대길성입니다. 행운이 오래 계속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목성은 노력하지 않아도 얻어지는 행운 이런 의미도 같이 가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토, 목, 화. 화성은 자 이제 좀 제우스의 자식이죠. 근데 화성은 전쟁의 신이에요. 전쟁의 신이 두 사람이 있습니다. 그죠? 아테네 또 아레스가 있어요. 그래서 이 아레스하고 연관지어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테네는 정의의 수호를 하는 신이에요. 그래서 타로 카드 11번 카드를 기억하시면 맞고요. 아레스 같은 경우에는 정의의 수호라기보다는 그냥 유혈 사태를 즐겼고 살인을 즐겼다고 해요. 굉장히 잔인하고요. 난폭하고 예의도 없고 그래서 모든 신들이 다 싫어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성은 전쟁의 신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전쟁을 뜻합니다. 화성 색깔이 아주 짙은 붉은색인데 마치 화성인 주변을 하늘을 이렇게 붉은색으로 물든 것처럼 보였는데 그 모습이 마치 전쟁터에서
전쟁터에서 피로 물든 것처럼 보인다. 그래서 전쟁과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화성은 어떤 거냐면 그 사람이 분노를 표출하는 방식이라든지 어떤 그 사람의 어떤 욕망이라든지 예, 이런 것, 그리고 호전적인 것, 예, 뭔가 쟁취하는 것, 그리고 전사, 군인이에요, 군인. 칼이나 무기를 들고 있는 뾰족하고 날카로운 물건을 들고 있는 전사가 화성의 상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메이저 1번 양자리 카드가 제목이 전사인 거죠. 그 다음에 태양. 자, 태양은 아폴론입니다. 아폴론 신. 이 아폴론 신은요, 어떤 신이냐면 이성의 신이고 판단의 신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성적이고 판단력이 뛰어난, 감정에 치우치지 않는 그런 존재로서 태양을 인식을 했고, 태양은 고대 그 점성술에서는 뭘 나타내요? 왕을 나타냅니다. 왕이라고 하는 것은 뭐가 있어요? 명예가 있습니다. 그렇죠? 명예, 지위, 예, 지도력, 예, 지도력. 그리고 자신이 이제 비추어서 모든 것을 밝게 비추니까 굉장히 밝고 밝은 의식, 예, 어떤 의지, 자신의 정체성, 자기 자신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우리가 몇 월 며칠 태어나서 나는 물고기 자리야, 나는 양 자리야 라고 하는 것은 바로 태양궁으로 보는 거. 내가 태어난 그 날짜에 태양이 양자리에 있었다. 그럼 양자리가 되는 거고, 저는 물고기 자리거든요. 물고기 자리에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현대 점성술에서 얘기하는 별자리는 태양궁 별자리라고 보시면 되고요. 고전 점성술 공부하시면 이게 아니라 자신의 상승궁이 또 하나 있죠. 예. 그래서 자기 자신을 이렇게 잘 나타내는 건 바로 상승궁입니다. 그리고 그 상승궁의 주인 행성, 도모사일이 누구냐, 어떤 행성이냐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그러면 지금 자, 태양까지 말씀드렸어요. 금성, 수성, 달 있습니다. 그러면 금성은요, 베누스라는 말에서 왔어. 비너스. 미의 여신 비너스예요. 그리고 아프로디테를 상징하는데, 자, 남근을 잘라서 바다에 던졌더니 하얀 거품이 일어나서 그 거품 속에서 태어났다. 그래서 그게 바로 아프로디테인데요. 아주 완벽한 몸매를 가지고 있는 예쁜 여자. 그래서 젊은 여성. 예, 섹시한 여성을 나타내죠. 금성의 특성은 뭔가 주제가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사랑하고 사랑받는 게 중요하니까 다른 사람으로부터 내가 사랑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매력을 막 발산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토성 같은 경우에는 경계를 긋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약간 타인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왜 저렇게 뚱하지? 표정이 좀 어둡고 얼굴빛 자체가 좀 거무튀튀하고 표정도 그렇고 예, 어두운 거 좋아해요. 막 모자 쿡 눌러쓰고 다니고 이런 이미지인데 금성은 어때요? 금성 별 보신 적 있나요? 색깔이 굉장히 예쁘고 밝아요. 그래서 그 이미지, 예쁜 별의 이미지만큼이나 이런 아름다움을 나타내기 때문에 금성으로 상징되는 여성들 같은 경우는 피부가 어떨까요? 안색이 밝고 예쁘고 상냥하고 친절하고 왜? 그래야 사랑받으니까.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잘하고 조화를 이루려고 하고 뭔가 함께 하려고 하고 사람을 모으려고 하고 그리고 편안하고 쾌락 이런 거 좋아하고요. 꾸미는 거 좋아해요. 그래서 금성에 관련된 카드는 그 예쁜 젊은 섹시한 풍만한 여성이 계속 등장을 합니다. 화성은 좀 전에 설명했던 화성은 함께하고 조화를 이루고 이런 게 아니라 공격하고 그죠? 괜히 가만히 있는 사람한테 가서 예? 건들고 그리고 화목한 사이를 오히려 분란을 일으키고 이럴 수 있어요. 부정적으로 쓰면. 근데 금성은 그렇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금성이 좋아하는 거, 자, 예쁜 미녀들은 뭘 좋아할까요? 막노동하는 거 싫어하잖아요. 그러니까 금성은 편안한 거, 안락한 거, 그냥 화려하게 걸치고, 그리고 맛있는 거 먹고, 나는 즐거웠으면 좋겠어. 즐거움, 뭐게 서비스, 이런 걸 상징하는 게 금성의 특성입니다. 자, 다음 수성. 수성은 이렇게 쓰죠. 근데 이 수성은 헤르메스와 관계가 있어요. 로마 신화에서는 머큐리입니다. 네, 실제 수성은 이렇게 태양과 가까운 거리에 있어요. 이 거리를 벗어나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수성은 자, 태양 뭐라 그랬어요, 여러분? 왕이라고 했어요. 자, 왕의 측근 같은 이미지, 그러니까 왕의 비서라는 거죠. 자, 이 제우스가 딱 보니까 헤르메스가 너무나 눈치가 빨랐다고 하죠. 그 제우스가 원하는 것을 말하지 않아도 옆에서 의중을 너무 잘 파악하고 필요한 걸 척척 눈앞에 갖다가 이렇게 줬다 그래요.
그래서 너는 그렇게 눈치가 빠르고 머리가 좋으니 내 비서를 해라. 그래서 제우스의 메신저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메신저 역할을 하려면 뭐가 있어야 될까요? 문서가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수성인 문서와 연관돼서 이 문서와 연관되기도 하고, 또 뭐가 있어야 될까요? 문서를 가지고 왕의 왕이 이제 제우스죠. 제우스의 심부름을 가서 뭔가 메시지를 전달하려면 말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말을 잘해야 되고, 어쩔 땐 협상가로서도 좀 파견 가고 그랬기 때문에 당연히 언변, 말, 소통 이게 중요하고요. 말 재주도 좋겠죠. 그리고 커뮤니케이션, 네, 이런 걸 상징해요. 수성은 운행 속도 굉장히 빨라요. 그래서 수성은 굉장히 민첩하고 기민하고 빠르고, 예, 머리가 좋은데요. 수성의 헤르메스의 신화를 이렇게 내용을 읽어보시면 성장 속도가 너무 빨라서 그날 태어나자마자, 네, 걸어 다녔고 악기를 만들었고, 태어난 날 저녁에는 뭘 했냐면 소를 훔쳤죠. 소를 훔쳐서 신발을 거꾸로 신고 달아나는 바람에, 예, 아주 골탕 먹였다고, 예, 이렇게 나옵니다. 속임수에도 능했고, 그래서 그 성장 속도가 빠른 것은 뭘 의미하냐면 뭐든지 습득이 빨라요. 예. 서당계 3년이면 풍어를 읊는다. 수성 같은 경우는 3년도 필요하지 않아요. 막 3개월이면 충분해. 전문가처럼 흉내낼 수 있는 그러한 습득력이 있고, 모방의 귀재이고, 그리고 소통, 커뮤니케이션 좋아하다 보니 말 많죠? 예. 그리고 어떤 걸 좋아할까요? 사회적으로 사람들과 뭔가 지식 정보를 나누는 걸 좋아하니까 활발하게 움직이고 사람을 만나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사람 자체에 대한 호기심이, 관심이 있다기보다는 지식이나 정보를 나누고 그것에 호기심이 좀 더 많다고 보시면 되고, 이 헤르메스는 타로 카드의 1번 마법사 카드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법사가 언변이 뛰어나다라고 하잖아요. 네. 그래서 수성의 특징은 이런 것들 포함해서 그 거짓말장이와 도둑의 수호신이고, 헤르메스는 여행자의 안내자이고, 그리고 뭐 또 점치는 것, 그 불점, 흑점, 물점, 뭐 이런 점을 인간에게 가르쳐 줬다라고 하기도 하고, 또 치유의 신이기도 해요. 치유. 그래서 그 헤르메스가 가지고 다니는 그 지팡이가, 두 개의 뱀이 이렇게 연결된 지팡이 보신 적 있죠? 그 지팡이가 그 치료를 상징하는, 그래서 대한의사협회의 로고죠. 네. 나중에 관심 있게 한번 보시면 앰뷸런스 차라든지 이런 데에 그 로고를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치유사, 치유, 치료사, 의사 이런 의미와도 연결되어 있고요. 자, 마지막 달은 지구에 가장 가까우면서 굉장히 주기가 빠르죠. 27.5일입니다. 한 바퀴 도는데 걸리는 시간은 가장 빠르고, 그리고 계속해서 모양을 바꾸기 때문에 변동과 변화를 나타내는데, 여기서 여러분 금성이 아름답고 예쁜 여자라고 했어요. 달은 뭘까요? 달도 여성이에요. 달이 여성인데 어떤 여성? 어머니로서의 여성,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렇다면 그 여성이라고 하면서 달, 여성인데 뭘 나타낼까? 어머니입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자녀가 있어요. 그래서 아기, 임신, 예, 그 다음에 보살피는 거, 육아, 보살핌 이런 게 있고요. 바로 이런 것들은 가정을 나타내요. 가정, 결혼, 그리고 집안일, 가사일 이런 것과 연관이 있고, 감정과 연관이 있어서 매우 밀접한 감정, 네, 우울함, 그리고 자, 태양은 미래지향적이어서 태양을 보고 미래를 계획하지만 달을 보고는 자꾸 과거를 되새기잖아요. 그래서 과거의 어떤 기억, 과거로 돌아가는 과거의 기억에 매여 있거나 과거의 사건, 사고로 인한 감정에, 예, 다시 이렇게 치우치거나 이런 식의 어떤 의미를 가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선은 7행성만 지금 말씀을 드렸는데, 이 7행성의 특징들이 이렇게 신화에서 유래됐다라고 하시면서 스토리로 이해를 하시면 굉장히 이해하시기가 쉬울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요거를 잘 기억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시간에 또 천왕성, 해왕성, 명왕성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별자리를 다시 말씀드릴 거예요. 양자리 그리고 화성, 그럼 화성이라고 하는 행성이 양자리라고 하는 공간에서 어떻게 드러나는지, 그리고 그것과 메이저 카드와 직접 연결해서 설명을 드리고 실전에서 어떻게 해석되는지 굉장히 중요한 거죠. 실전 키워드를 아주 효율적으로 쓰실 수 있도록 키워드 위주로 또 설명을 드릴 겁니다. 자,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